제9호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에 잠시 머물다가 이제 사실상 소멸된 상태인데요. 좀 뭐 비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곳곳에는 여러 가지 피해가 좀 남겨 있고요. 특히 뭐 호남 지역은 어젯밤에 낙뢰가 수도 없이 내리쳤다고 그러는데, 자, 맹수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태풍 종다리가 만들어낸 이 피해, 지금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지금? 일단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전남 광주 전남 지역에서 어젯밤에 무려 1,300회가 넘는 낙뢰가 졌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밤새 친 겁니까? 그러면 번개가? 하루도 완전한 24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 만에 굉장히 많은 횟수인데, 보통 지난해에 기상청에서 발표한 한 해 동안 발생했던 낙뢰 횟수가 보면은 7만 회가 넘거든요. 물론 7만 회에 1,000 정도의 단위는 뭐 비교가 안 되지만 1년 동안에 이렇게 칠 낙뢰가 하루에 1,000번이 넘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한 건데요. 일단은 낙뢰가 발생을 하는 거는 그만큼 대기가 불안정했다는 겁니다. 대류 현상이라고 하면 바람은 보통 이제 수평적으로 불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수직적으로 바람이 불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서 불안정이 나타나는데, 결국에 그러면 수직적인 대류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상하 간의 온도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워낙 뭐 그렇다고 상층에 찬 공기가 들어오고 하층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있을 때 보통 대류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상층에 찬 공기가 있었냐? 그건 아니죠. 더운 공기인데 이것보다 더 뜨거운 열기를 담은 이 태풍에서 몰고 온 열기가 이렇게 불안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낙뢰 때문에 신호등 가동이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공장 화재 발생했다는 신고도 접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태풍이 왔는데 비 별로 안 왔어요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태풍의 소멸보다는 태풍이 소멸했다라는 말은 이름표를 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표를 뗐다라고 하는 거는 태풍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는 가장 급이 작은 태풍이었으나 저기압으로 나열을 했을 때는 좀 강도 높은 저기압의 형태로 전환이 된 거지. 왜 태풍이 소멸됐는데 피해가 큽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고 이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비도 계속해서 좀 강약을 반복하면서 내려 그런 상황들이 좀 피해를 좀 야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요, 인천 뭐 소래포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침수가 됐고 지금 더 침수가 더 심해질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소래포구 해안 지역이죠. 지금 아마 태풍이 오지 않았더라도 해안가 지역에서는 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백중사리, 천문조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시기인데, 이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달과 태양과 지구가 어느 거리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달과 지구와의 거리가 가장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에서 끌어당기는 그런 인력으로 인해서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9m 이상 평상시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태풍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해안 지역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왔다고 하는 것은 해수면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저기압의 작용도 있었고 여기에 강풍도 불었기 때문에 거의 뭐 해안 지역으로는 그 넘치는 물을 거의 퍼다 나르는 형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악화시켰다, 태풍이 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요, 오늘 사실 낮 기온이요. 물론 저 해가 가려져서 구름이 있어서 해가 가려진 측면도 있지만 태풍 덕분일까요? 모처럼 30도,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밤은 열대야가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져야지 열대야가 보이지 않는 건데 지금 이 주변 지역의 기온을 보니까 29도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폭염의 기준 자체가 물론 이제 그 폭염 일수라고 하는 거는 낮 최고 기온 자체가 33도를 넘을 때 이제 오늘이 폭염이었다라고는 하지만 폭염주의보의 기준은 바깥 기온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기온이거든요. 그러니까 29도로 우리 오래간만에 20도대의 기온을 좀 구경하기는 했습니다만 체감 온도는 여전히 30도를 넘어섰습니다. 왜냐하면 비로 인해서 습도가 높아진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뭐 기온이 떨어지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요즘에 좀 이런 식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면 좀 쉽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 방안을 데울 때 이 온돌 효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좀 기온이 올랐다라고 하면, 온돌 효과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기온이면은 대기의 공기가 차갑고 뜨거운 정도인 거잖아요. 강한 햇볕으로 인해서 지면이 달궈지면은 이 지면 열로 인해서 뜨거워진 열기로 이제 지금까지는 뭐 30도 넘는 날씨가 나타났다면 이 난방 그 이제 온도는 껐어요. 보일러는 껐지만 온풍기를 튼 격입니다. 뜨거운 공기가 이제 태풍으로서 불어 넣어줬기 때문에 난방 그 보일러를 끄고 온풍기를 껐으면 좀 기온이 확실하게 떨어졌겠지만 지금 온풍기에 튼 데다가 가습기까지 틀어졌기 때문에 햇빛이 어느 정도 차단된 상황에서 기온이 떨어지는 효과 크지 않았다라는 거.
해는 못 보는데 여전히 무덥다. 네. 습도는 말도 못하다. 지금 이런 상황이군요. 올해도 오늘도 열대야는 뭐 각오하셔야 된다는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걱정이 되는 게 8월은 뭐 많이 지나갔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9월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지금 서울 지역 열대야 지속 일수를 보니까 뭐 31일 어제까지예요. 그 오늘까지 치면 32일이 됩니다. 뭐 이미 역대 최장은 넘어섰어요. 그런데 지금 기상청에서 나오는 설명 중에 하나가 저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태풍 종다리가 더운 공기를 몰고 오면서 열대야가 9월 초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맹수영 칼럼니스트. 그러면은 올해 9월에도 열대야 가능성이 있다는 이 반갑지 않은 전망. 이거 진짜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향후 열흘 동안의 날씨 보통 이제 중기 예보 혹은 열흘 예보라고 하는데 예. 이 서울 기준으로 열흘 예보를 좀 살펴보니까 여전히 밤에도 한 25도를 전후한 뭐 어느 날은 뭐 24도 정도로 예보된 날이 있습니다만 밤에 열대야의 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예. 낮에도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날씨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유는 보통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 태풍의 빈자리를 이제 어느 공기가 채워주느냐에 따라서 기상 기압 배치가 재배치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전에 그 4개의 태풍이 일본 남쪽에서 발생을 그렇습니다. 해서 갔을 경우에는 진로를 보면은 일본 동쪽으로 향했거든요. 예. 그때는 우리나라의 이제 더위를 가져다 줬던 고기압의 중심이 예. 일본 동쪽으로 좀 물러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이 지나간 그 빈자리를 다시 물러나갔던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가 다시 우리나라 서쪽까지 확장을 하면서 보통 이제 빠져나가면서 가을의 기압 비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여름의 기압 배치가 재형성이 되면서 이제 기상청은 향후의 열흘 동안의 날씨를 열대야, 폭염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8월 초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다를 게 없다. 지금 이 말씀 같은데요. 아니 도대체 이쯤 되면은 사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는 게 통상적이었거든요. 그 찬 공기는 다 어디 간 겁니까 지금? 뭐 그렇다고 찬 공기가 전혀 내려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워낙 우리나라 주변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찬 공기가 내려오지 않는 것뿐인데요. 일단은 올해 여름 기상청에서는 굉장히 더울 것이라고 장기 기상 전망에서 예. 이미 봄부터 발표를 했습니다. 예. 엘니뇨에서 이제 라니냐로 전환되는 시점, 쉽게 말해서 태평양의 동쪽 바다가 굉장히 뜨거웠다가 이제 서쪽 바다가 뜨거워지는 전환점을 맞은 해가 올해의 좀 특징인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쪽 해상에 굉장히 이제 바다가 뜨거워서 뜨거운 열기가 지금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열기가 한반도 지역으로 계속해서 공급이 되면서 예. 북태평양 고기압을 발달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을 좀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쪽에서는 오히려 태풍으로 에너지를 줘야 된 그 열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 공급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남쪽에서는 올해 여름 동안에는 태풍은 적게 발생했습니다. 지금 사실 올 여름 뭐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8월까지 그리고 9월까지 이어진다는 건데 이 더위가요. 많은 분들이 이거 우리나라만 이렇게 더운 건가? 아니면 다른 나라도 그렇게 덥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많은데 다른 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덥죠. 특히 이제 더위가 얼마나 이어졌는지에 대한 예. 이제 상황을 보면은 우리 이제 중동 쪽에서 예. 이 종교 행사 때문에 많은 3천 명의 열대 질환자들이 발생을 한 것처럼 굉장히 지금 더운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40도가 넘고 데스밸리 같은 경우에도 최고 기온을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세계 기상기구에서도 지난해 1년 동안에 계속해서 기온이 관측 이래에 상승을 하면서 보통 이제 지구의 전체 평균 기온이 한 15도 안팎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지금 17도를 넘는 게 관측 사상 최고인 거거든요. 평균을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탄소 중립이라고 해서 예. 1.5도의 상승폭이 제한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지구가 뭐 티핑 포인트가 지나서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기후 상태가 된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예. 예, 그 말은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서 바다의 해양 온난화까지 더해지면서 더울 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더운데 습도까지 높은 더위.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바다 전 지구의 1도 정도가 기온이 오르게 되면은 이제 습도는 한 7% 정도 증가를 하는데 1도 이상 올랐기 때문에 예. 지금 전 지구적으로 10% 정도 수분이 많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위가 오더라도 극심한 폭염 형태, 푹푹 찌는 형태가 거의 북반구 전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습기만 아니면 좀 낫겠다 이런 말씀도 참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더위가 그런데요. 지금 이렇다 보니까 온열 질환자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화면으로 보죠. 지금 정부가 온열 질환 응급
응급실 감시 체계 신고 현황 이렇게 갖고 나온 게 있어요. 지금 올해 5월 말부터 이제 8월 최근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 수가 2,994명, 거의 3,000명이거든요. 사망자도 지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대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뭐 온열 질환 조심하셔야 되고요. 시원하게 지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어떤 분이 약간 증상이 이상하다면 빨리 신고하셔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 좀 마지막으로 좀 드려보죠. 보통 9월이 돼도 태풍이 오잖아요. 막 가을 태풍 꽤 많이 오고 피해도 많고 그런데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이제 태풍은 미리 예상이나 전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거기는 하지만 예. 여름 태풍보다 일단은 9월 태풍이 굉장히 위험한 것은 지금 뭐 너무나도 오랫동안 더위가 이어졌으니까 이 폭염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죠. 근데 폭염이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덥고 습한 공기 덩어리가 남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는 건데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북태평양의 끝단 가장자리가 우리나라 중심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럴 때 남쪽에서 발생한 강한 태풍은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길목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가을 같은 경우에는 육지는 가을을 되찾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바닷물은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기 때문에 바다는 9월 달에 한여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한번 발생을 했을 때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발생을 하는데요. 예. 좀 안 좋은 소식으로 좀 마무리를 해야겠지만 지금 예. 20호 열대 저압부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괌 북북서쪽 약 350km 부근 해상에서 지금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 15m이기 때문에 아직은 태풍으로 이름을 붙여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곧 태풍으로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하루 만에 내일 오후 정도면은 이제 예. 태풍 이제 10호 태풍은 이름이 산산입니다. 그래서 산산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예. 현재 이제 일본 오사카를 향해서 북서진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좀 조심스럽게 물론 이제 기상청에서의 상세한 어떤 전망이 나오긴 하겠지만 예. 일단 이 태풍 우리나라로 오게 될 경우에는 강한 강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온다라고 하면은 폭염을 부셔버리기 때문에 폭염을 선택할 것인지 태풍을 선택할 건지 문제가 되겠지만 예. 만약에 최근에 발생했던 종다리를 제외한 4개의 태풍처럼 일본을 향한다라고 하면 예. 그거는 우리나라에 아직 더운 열기가 남아 있어서 태풍까지도 못 들진 않았나라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다가오는 10호 태풍 산산의 그 영향이 좀 재해로 될지 아니면 폭염의 기세를 좀 꺾어주면서 예. 재해 피해는 좀 덜할지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상황 일본 남쪽 해상까지 부근으로 접근하는 날짜가 한 8월 26일이면은 다음 주 한 초반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되면 좀 알 이제는 수 있다는 10호 태풍 산산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태풍을 선택해야 되는 건지 무더위가 이어지는 걸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때가 되면 좀 시원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도통 요즘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맹수영 기상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